자, 7번 문제 분석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느 정규와 규칙에 해당되는지 보기에서 골라서 맞추세요. 그래서 1정규형부터 해서 5정규화까지 다양하게 있죠.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세 가지가 시험 문제에서 나왔다고 하나 봐요. 그래서 이행적 함수 종속을 제거한다. 그러면은 3정규형이 되고요. 부분함수 종속을 제거한다. 그럼 뭐 이제 같은 말로는 완전 함수 종속을 이룬다 이 뜻이거든요. 예, 그렇게 만들겠다 그 뜻인데 그게 이제 2정규형. 결정자이면서 후보키가 아닌 것을 제거한다. 그럼 이제 보이스 코드 정규화라고 해서 BCNF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정답은 이렇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정규화 과정에 관련해서 제가 이제 미리 좀 설명을 적어 놨습니다. 자, 일단 볼게요. 여기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볼게요. 자, 우리가 정규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1정규형부터 5정규형까지 쭉 있어요. 그래서 1정규화, 2정규화, 3정규화, BCNF, 4정규화, 5정규화 있는데, 여기 옆에 이거를 이제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도부 이결 다조 이런단 말이에요. 진짜예요. 제가 이거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실제 이렇게 학습을 하시는 분들이 예전부터 많았어요. 정규화 과정과 관련해서 도부 이결 다조 그렇잖아 이게. 진짜 이런 분들 많았다니까. 예, 진짜예요.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야 돼. 그래서 도메인이 원자값이어야 한다가 1정규화입니다. 예. 그 다음에 2정규화가 부분함수 종속을 제거하는 거고요. 3정규화가 이행적 함수 종속을 제거하는데 같은 말로 완전 함수 종속이 되도록 만들겠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 보이스 코드 정규화라고 불리는 BCNF가 결정자이면서 후보키가 아닌 것을 제거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4정규화가 바로 다치 종속 제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정규화가 조인 종속 제거를 한다. 뭐 아주 그냥 전문 용어가 막 나오고 도대체 이놈의 단어들이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러시면 모르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왜 몰라도 되냐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대학교나 대학원 뭐 IT학과 연구직으로만 연구생으로 막 들어가겠다, 입학하겠다 뭐 그러시는 분들은 되게 전문적인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분들은 당연히 이 정규화 과정이 세부적으로 표가 어떻게 분리되는지 분석하는 작업을 하겠죠. 이분들은 당연히 뭐 논문도 제출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연구 과정에서 이런 거 학습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인데 이 정규화 과정 가지고 이걸로 막 깊숙이 들어가서 막 연구하고 그럴 시간이 있어요? 현대인 분들은 대부분 바쁘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분들이 막 자격증 준비하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 배경상 보면. 개인적으로 저는 원래 이게 어떻게 적어도 한 여기까지는 분리가 어떻게 되는지 뭐 좀 알고 계시는 게 뭐 중요하다 뭐 이런 거를 저도 권하긴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몰라도 돼요. 안에가 뭐 어떻게 된다? 핵심은 그거야. 얘네 정규화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 표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걸 정규화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좀 그 뜻을 알고 계셔야 돼요. 정규화를 정답으로 요구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표를 분리하는 작업을 정규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한마디로 줄여서 설명하자면, 그래서 중복을 제거하는 작업이에요. 네. 표를 분리시키면서 중복이 발생되는 걸 최대한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게 정규화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럼 반대로 이제 역정규화 관련된 문제도 나온 적이 있어요. 시험에서 정보처리, 기능상가, 산업기상가 하여튼 나온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역정규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중복이 발생되는 걸 일부러 유도하는 겁니다. 중복이 발생돼도 괜찮다 이 뜻이지. 그 중복을 발생시키면서 표를 합치는 작업을 하는 거죠. 보통 이걸 조인 연산을 한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는데, 표를 합치는 작업을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역정규화라고 합니다. 역정규화. 디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도 해요. 영어로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디노멀라이제이션, 노멀라이제이션 이게 맞나? 이 스펠링이 맞는지 제가 검색을 해볼게요. 왜냐면은 요즘에 제가 이 영어에 좀 많이 약해. 네, 디노멀라이제이션. 여기네. 네, 이거네요. 죄송합니다. 네, 얘로 바꿀게요. 저도 은근히 영어 못해요. 네. 인간미로 봐주세요. 네. 왜냐면 영어를 하도 못해가지고 예전에 나머지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자, 아무튼 디노르멀라이제이션. 네, 이렇게라도 발음해야지. 디노르멀라이제이션. 왜냐면 R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묵음으로 발생되는데,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은 예, 이게 좀 편법으로라도 이렇게 발음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러면 진짜 여러분 좀 그래도 학습이 잘 될 거예요. 나중에 시험장 갔을 때 혹시나 이 영어 단어로 이게 시험 문제가 뭐 영어 단어로 적어라 약간 그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 좀 지엽적으로 나오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영어 단어 스펠링 정도까지는 좀 기억을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디노멀라이제이션 이렇게라도 학습하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정규화가 원래 노멀라이제이션입니다. 여기서 D라는 단어를 뺀 거예요. 노멀라이제이션 여기가 되겠죠. 노멀라이제이션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정규화 개념에서도 뭐 얘기했지만 원래 1정규화가 원래 같은 말로 1NF예요. 이렇게 줄여서 표현해요. 그 다음에 2정규화가 2NF라고 표시를 하고요. 3정규화가 3NF. 그 다음에 BCNF는 뭐 그대로 가는 거고. 그리고 이걸 정확히 표현하면은 이제 풀네임이 보이스 코드예요. 근데 표시할게요. 보이스 코드. 보이스 코드. 이렇게 될 거야, 아마. 보이스 코드 NF. 그 다음 4NF, 5NF. 이렇게 될 겁니다. 검색해볼까? 보이스 코드가 이게 맞을 거야, 스펠링이. 검색을 한번 해보자. 그럼 자세히 하는 건데. 맞죠? 코드가 CODD네. 정말 진짜. 영어 하여튼 진짜 엄청 못한다니까. 자, 보이스 코드. 이렇게 됩니다. 보이스 코드. 아니, 근데 COD는 안 되나? CODD네. 공식 명칭이. CODD라고 돼 있네요. 이걸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이렇게 같은 표현식으로 이렇게 쓴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